도대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렇게 한 번도 깨지 않고 잠들어 본 적이. 매일 밤 2번, 3번씩 깨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교. 이건 노화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전립선 때문만도 아닙니다. 전원을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교. 그런데 몸이 스스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지 않고 잠을 한 번에 푹 자본 밤이 말입니다. 어떤 밤에는 잠자리에 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랫배가 불편하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잠에서 깨어납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고 애써 잠들려고 하지만 다시 잠이 깹니다. 이런 밤이 2번, 3번, 때로는 그보다 더 반복되기도 합니다. 아침이 되면 아주 심하게 졸린 것은 아니지만 몸은 풀린 것처럼 축 처지고 머리는 흐릿해서 마치 밤새 쉰 것이 아니라 그저 누워서 버텼을 뿐인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곤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운명도 아닙니다. 잠이 이렇게 조각조각 끊기면 몸은 제대로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면역력은 약해지고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며 넘어질 위험은 높아지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밤중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 몸은 이미 회복 상태에서 벗어나 소모 상태로 전환됩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마치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선택지가 3가지뿐이라고 믿습니다. 평생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불편한 잠을 참고 견디는 것. 하지만 사실은 그 3가지뿐만은 아닙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고령의 환자분들과 함께 일해오면서 강한 치료나 큰 시술 없이도 야간 배뇨가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을 여럿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바로 내 얘기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후에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우에 대해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길 원하신다면 아래에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몸을 돌보는 법을 일찍부터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왜 방광이 밤마다 여러 번 여러분을 깨우는지, 왜 이 문제가 단순히 나이나 전립선이 커졌기 때문만은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속의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몸 전체의 반응을 바꿀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한 숟가락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호하지 않게, 과장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치료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관찰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긴장, 눈에 띄지 않는 만성염증,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반복하지만 자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야간 배뇨는 피할 수 없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저는 전립선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도 매일 밤 4번, 5번씩 화장실에 가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반대로 전립선이 더 큰데도 비교적 편안하게 잠을 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차이는
검사 결과에 적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광과 방광경부 주변 근육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제때 제대로 이완되지 않으면 소변은 완전히 배출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요도를 살짝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소변은 나오지만 결코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소변이 방광을 다시 자극하고 눕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신호를 보내 여러분을 깨웁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몸이 가볍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무언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하면 이 신호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간 배뇨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전립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너무 단순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밤마다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요인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사상 전립선이 경계 수준이거나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도 수면 장애로 인해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진 분들을 아주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은퇴를 막 하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던 60이 넘은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단순하지만 절망이 담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라는데 왜 저는 매일 밤 화장실에 갇혀 사는 것 같을까요? 그분은 매일 밤 4번, 5번씩 깼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머리는 멍해지고 점점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 자체가 아니라 자기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입니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는 느낌은 단순히 요도가 좁아졌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방광, 전립선, 방광경부 주변에는 하나의 평활근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기 위해서는 이 근육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완되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인 긴장, 미세한 염증, 잘못된 생활 습관이 겹치면 이 근육들은 만성적인 수축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이 막힌 것이 아니라 누군가 중간에서 살짝 쥐고 있는 상태라고요. 소변은 흐르지만 완전히 비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들고 이 잔여 소변이 방광을 계속 자극하여 눕자마자 다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한국의 비뇨기과 연구들에서도 야간 배뇨가 심한 사람들은 배뇨 후 잔뇨량이 정상인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일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남아 있어도 방광은 계속해서 경보를 울립니다. 특히 밤에는 몸이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야 하는 시간인 만큼 이 신호가 더 또렷해져 결국 여러분을 깨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약 용량을 늘리거나 수술을 서둘러 고려합니다. 저는 모든 경우에서 그 방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개입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이 방광과 전립선 주변의 긴장과 미세한 염증이라면 크기만 보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것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커졌는가가 아니라 그 부위가 제대로 이완되고 있는가입니다. 긴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긴장은 생리적이고 기계적인 긴장입니다. 우리 몸은 수축된 상태를 기억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벼운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압력이 반복되고 항상 서두르는 생활을 하다 보면 골반 주변 근육은 완전히 풀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이 과정은 너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이 되어 증상이 뚜렷해질 때에야 비로소 알아차립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자주 개운하지 않고 눕는 순간부터 다음에 깰 시간을 걱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생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생물학적 신호입니다. 몸이 아직 깊은 잠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익숙해질수록 잠은 점점 얕아지고 쉽게 깨지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이 상태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하나의 장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접근 방법도 달라집니다. 방광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그 핵심 부위에 쌓여온 긴장과 염증을 조금씩 줄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치료 과정에서 느낀 것은 작지만 올바른 변화가 겉만 건드리는 큰 개입보다 훨씬 오래가는 결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방광 주변의 평활근이 조금씩 더 잘 이완되기 시작하면 잔뇨량은 줄어들고 뇌로 보내지는 신호도 함께 달라집니다. 환자분들은 깨는 횟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각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잠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야간 배뇨가 결코 하나의 판결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몸의 반응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때로는 아주 작은 조정 하나가 수년간 이어진 악순환을 끊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여겨왔던 일상 속 습관들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의 뿌리가 전립선의 크기만이 아니라 방광 주변에 숨어있는 긴장과 미세한 염증 상태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더 현실적이고 더 희망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지속된 경직과 가벼운 염증이라면 억지로 누르거나 강하게 개입하지 않고도 몸이 서서히 더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겉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변화의 핵심이 되는 한 가지를 꺼내어 묻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작은 한 숟가락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저는 이 질문에 언제나 분명하게 답합니다. 모호하게 말하지도 않고 과도한 기대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한 숟가락은 아침에 사용하는 아주 소량의 호박씨 오일 또는 성분이 유사한 농축 추출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점에 정확히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간뇨와 소변이 덜 나온 듯한 느낌의 대부분은 요로가 꽉 막혀서가 아니라 방광경부와 전립선 주변의 평활근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방광은 배뇨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호박씨 오일에는 특유의 피토스테롤과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을 억지로 조이거나 억누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긴장된 근육이 서서히 풀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거칠게 몸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본래의 작동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며칠에서 몇 주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저는 설명할 때 자주 아주 익숙한 비유를 듭니다. 배수구 입구가 막힌 것이 아니라 단단해져서
충분히 넓게 열리지 않는 상태라면 물의 압력을 높여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부드러워지면 물은 자연스럽게 더 잘 흐릅니다. 아침의 작은 한 숟가락은 바로 그 환경을 서서히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당장 오늘 밤부터 바로 잘 자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녁에 드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억지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에 걸쳐 방광과 전립선의 활동 상태를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낮에 기반이 바뀌면 밤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사용하면 몸이 덜 긴장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밤이 되었을 때 방광이 예전처럼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유럽의 관찰 연구들에서도 호박씨 추출물을 꾸준히 사용한 남성들이 야간 배뇨 횟수가 줄고 잔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느끼는 변화가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변을 본 뒤에 정말로 끝난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다시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은 심리 때문이 아니라 방광이 실제로 덜 자극받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작은 한 숟가락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배뇨 습관과 함께할 때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 특히 잠들기 전에는 배뇨를 빨리 끝내야 하는 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방광은 예전처럼 빠르게 수축하고 이완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소변 줄기가 멈췄다고 해서 방광이 완전히 비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도 고령자들이 배뇨 후에도 상당한 양의 소변이 남아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남아있어도 밤에 방광은 다시 한번 자극을 받아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 바로 옷을 입고 자리를 뜨면 방광은 자기 일을 완전히 마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권합니다. 첫 번째, 소변 줄기가 끝난 뒤 잠깐만 멈추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고 몸에 힘을 풀어 방광에 몇십 초의 시간을 더 주십시오. 서두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세를 살짝 바꾸거나 몸을 조금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소변 줄기가 다시 나온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몸이 자신의 일을 끝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잔뇨가 줄어들면 뇌로 올라가는 신호도 함께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누웠을 때의 불안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자주 과소평가되는 것은 낮의 상태가 밤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생활 리듬, 식습관, 배뇨 습관까지 포함해 몸이 늘 긴장 상태에 있다면 침대에 눕는 순간 모든 것이 저절로 샨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낮에 하는 작지만 올바른 변화가 결국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작은 한 숟가락이 평활근의 긴장 바탕을 낮추고 배뇨 속도를 늦추는 습관이 방광을 실제로 더 비우게 만들면 전체 시스템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간뇨는 피할 수 없는 반사가 아니라 점점 드물어지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밤 반복하지만 그것이 낮의 모든 노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묻곤 합니다. 잠들기 전에 물이나 차를 더 마십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조금만 마시는 건데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바로 그 조금이 밤중에 여러 번 깨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낮과 밤 사이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경계는 흐려집니다. 밤에도 신장은 계속해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잠들기 직전에 물을 더 보충하면 방광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가장 조용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해야만 합니다. 방광과 전립선이 이미 민감해진 분들에게는 이것이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깨어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고령자의 수면 연구들에서도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야간뇨가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문제는 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물이든 차든 국물이든 너무 늦게 몸에 들어오면 결국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은 그 신호에 몸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방광도 뇌나 심장처럼 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잠들기 몇 시간 전부터 마시는 양을 서서히 줄이는 것은 해로운 행동이 아니라 몸에 전환 구간을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간에 마시는 것입니다. 낮에는 충분히 마시고 밤에는 서서히 줄이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굳게 믿던 환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 한 잔 때문에 그는 매일 밤 두세 번씩 깼습니다. 마시는 시간을 더 이르게 옮기자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이 갑자기 길어졌습니다. 잠을 더 많이 잔 것이 아니라 잠이 더 이상 잘게 찢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겪지만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 소변이 몇 방울 새어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늘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통제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의 해부학적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립선 아래에는 소변이 잠시 고일 수 있는 짧은 요도 구간이 있습니다. 주변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않으면 소변이 즉시 모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일어서거나 움직일 때 그 소변이 뒤늦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줄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소변을 본 뒤 바로 옷을 입지 마십시오. 손끝으로 음경의 뿌리와 항문 사이의 부위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신체 구조에 기반한 기계적 보조로 남아있는 소변을 밖으로 밀어내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분들도 해보고 나서는 화장실을 나설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훨씬 가볍고 안심된다고 말합니다. 전체 과정을 다시 보면 각 요소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작은 한 숟가락은 염증과 긴장의 바탕을 낮추고 천천히 배뇨하는 습관은 방광을 실제로 비우게 하며 잠들기 전 수분 섭취를 관리하는 것은 수면을 보호하고 배뇨 후의 작은 행동 하나는 일상에서의 자신감을 되찾게 합니다. 어떤 하나도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함께 결합될 때 몸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나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이해하면 억지로 버티며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그 신호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고령자분들과 오랜 시간 함께 일해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분들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이 증상 자체만이 아니라 무력감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이해하고 몸이 여전히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의 태도와 수면은 함께 변하기 시작합니다. 야간뇨는 어둠이 내릴 때마다 찾아오는 공포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의학적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의사와 직접 상의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올바르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제가 계속 이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는 평온한 잠과 품위 있는 삶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밤이 더 고요해지고, 더 길어지고, 더 가벼워지기를요.